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미국은 금요일날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전용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애매하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긴축 우려 완화라고 해석을 해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고용지표들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용시장의 회복이 좀 느려진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테이퍼링,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려지면 이번에 FOMC,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이야기 못 하겠는데? 라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을 했는지. 아무튼 이제 그걸 재료로 해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원웨이 상승 나왔고, 그래서 뭐 나스닥 1.4%, 1.5%, S&P 0.8% 정도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 더 많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정상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금요일 날에 그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지난 한 1, 2주일간 S&P가 비리비리했던 어떤 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었던 뭐 이런 자리들, 물론 제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안 드렸죠. 이 자리는 아마 4170 지지하면서 숏을 하는 건 별로 안 좋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숏 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한 2주 정도 여기서 버티다가 이제 저항을 쌓아놨는데 이 저항을 한 번에 극복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여기서 한 13,700대에서 어떤 저항을 쌓아가면서 못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일단 한 번에 깔끔히 소화를 해버렸죠. 어떤 위기감이 어떤 그죠 하락에 대한 하락으로 추세 전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단 싹 사라져버린 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그래서 S&P나 나스닥이나 어떤 정고점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중요한 저항 자리에 뭐 거의 터치? 네, 거의 정고점까지 올라왔죠. 이렇단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언제든지 발사 버튼 누르면 날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 오늘 밤도 가능합니다.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발사 버튼 눌렀다는 증거는 뭐냐면 아마 정고점 자리를 갭상승으로 넘어갈 거예요. S&P가. 그거가 아마 발사 버튼 누른다는 신호가 될 겁니다. 로켓 발사 버튼을 누른다는 의미는 이제 한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 정도 간의 어떤 긴 오버슈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가 날아가기 시작한다면 말씀드렸죠. 제가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거 보면서 지난 6월달, 9월달, 11월달을 봐라. 이거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최소 콜옵션 뭐 콜대박이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 발사 버튼을 누르면 그 일주일, 2주일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주 단위로 이렇게 강한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발사 버튼을 아직 누른 건 아니고 아무튼 그 발사대에 갖다 놓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무튼 그 언제 보낼지는 몰라요. 언제 발사 버튼을 누를지 나도 그거는 뭐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얘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은 S&P가 갭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아마 강하게 톡 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뭐 아마 뭐 상방으로 따라 붙으시든가 뭐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지금 자리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좀 비싸니까 이런 이야기 정도로 아무튼 뭐 드렸고, 그래서 발사장에 갖다 놨다, 발사하기 직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게 이제 있죠.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해 봅시다. 이게 뭐 사실 변동성 지수 이야기는 뭐 사실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베팅하신 분들 이제 들으시라고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점검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변동성 지수는 현재 16 정도 자리에서 어떤 지지선을 뭐 지지선이라기보다는 일단 16 정도에서 안 죽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이제 오늘 밤부터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오버슈팅이 시작되면은 얘는 오히려 여기서 지지하면서 살아날 겁니다. 이제. 근데 오히려 여기서 지수가 하락하거나 조정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 얘는 오히려 죽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지금 이제 약간 비정상한 어젯밤에 콜옵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정상적인 상황이었죠. 지수가 하락하면 변동성이 오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변동성이 오르는 구간보다는 어젯밤에 장대 양봉도 그렇고 발사 준비를 맞춰놨기 때문에 콜옵션들이 좀 준비가 좀 많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변동성이 오르는 일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어쨌든 그 변동성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은 이거 16짜리 깨지면 아래쪽으로 많이 가겠죠. 근데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얘를 붕괴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이 아무튼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어떤 그런 직전에 와 있다고 봐서
지금 상승하면 천천히 오르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지금 오르면 급등이에요, 이제. 오르면 급등인데, 예, 오르면 급등이고 떨어지면 당연히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게 되니까 떨어져도, 예, 떨어지면은 또 어쨌든 또 변동성 약간 뭐 증가하긴 증가할 테지만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선 그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콜옵션이 살아나 있는 구간이라서 그럴 것 같고, 하여튼간 제가 그 보는 생각은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한 14일, 15일인가 15, 16일인가 하여튼 다음 주 초반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 S&P가 발사 버튼을 눌러서 쏘아 올리면은,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발사 버튼 이번 주에 누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장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한국장이 갭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전고점에 걸쳐서 갭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거 오늘 발사 버튼 누를 필은 아닌 것 같다. 코스피 보니까 이 미국이 발사 버튼 눌러서 오버슈팅 가기로 했으면은 한국도 아마 오늘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쏴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침에 갭상승이 그렇게 그 결정적인 자리를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결정적인 자리 넘어가지 않았으면은 그냥 비리비리하면서 주변에서 매물 소환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당장 오늘은 슈팅 안 나온다는 얘기죠. 한국이 슈팅 안 나오면 제 생각에 코스피도 이번 주에 슈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뭐 이건 것 같다. 이게 어쨌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FOMC 회의가 다음 주 초반이니까 이게 FOMC 회의 직전까지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아마 FOMC 회의 끝나고 나면은 변곡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게 1번 시나리오고, 아니면 이제 FOMC 회의까지 이렇게 비리비리하면서 전고점 매물 소화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면 이제 이날부터 폭등하거나 뭐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 1번은 일단 아닌 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오늘부터 급등할 거면 코스피고 미국이고 오늘 아마 지금부터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이거는 1번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1번이 나와야 이제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좋은 거였는데 솔직히 1번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전고점에서 또 힘 모으고 여기서 또 힘을 모으고 충분히 힘을 모으고 FOMC란 재료를 확인하고 나서 날아갈 거면은 슈팅의 폭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1번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직전에 무리하게 올리는 케이스라서 얘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얼마 못 올라가고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FOMC까지 재료 확인하고 충분히 다 확인하고 일주일간 더 길을 모으면은 아마 그때는 좀 급등의 폭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1번 시나리오보다는 2번 시나리오로 좀 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아마 별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별 재미 없을 것 같다라는 핑계는 그걸 되겠죠. 뭐 FOMC를 앞두고 뭐 관망세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하겠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뭐 S&P 역사적 정고점 자리를 뭐 매물을 소화하거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3,800이 이 모든 하락 시세의 어떤 출발이었는데 13,800이 무거운 저항이니까 또 13,800에 대한 저항을 소화하거나, 지금 뭐 이번 주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좀 드렸고, 그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젯밤에 또 급하게 내려왔어요. 얘가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90.2 정도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뭐 일단 하여튼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긴 튀어나와서 일단 최소한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요거는 뭔가 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글쎄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려나. 일단 어제 장대 음봉을 너무 크게 맞은 게 조금 좀 그래 보이네요. 하여튼 여전히 좀 혼조한 그런 뭐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90.2 정도는 돌파 한착을 해줘야 조금 안심하면서 볼 수 있겠는데 90.1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위험자산 선호가 엄청나게 강하긴 강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주식시장이 날아가려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버티면서 이렇게 또 살아 올라오면은 그럼 이제 또 그죠, 숏이 또 막 터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 흐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렇게 그래도 나름 좀 하방 경직성 같은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인데 좀 추세 전환이 좀 힘겨워 보인다. 주식시장이 막 워낙 강하고 이러니까 추세 전환이 좀 힘겨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어젯밤이 좀 이제 중요했을 것 같은데,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추세선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요.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 자꾸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여기 있는 위에선까지 서치 못하고 지금 어제 금요일 날 밤에 강하게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대략적으로 뭐 여기 있는 이 자리 정도를 지지하면서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를 지지하면서 이게 1.525 이 정도 되는데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형이 아래쪽으로 깨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위에서 자꾸 어떤 매도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점을 자꾸 높이는 데 실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으로 좀 이 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무튼 위에서 매도세가 작용하면서 좀 뭔가 별로 금리가 상승하려는 모습이 아니고 이 아래에 있는 추세선을 깨는 방향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하고 있다. 깰지 안 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위쪽에서 심상치 않은 매도세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뭐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위험자산 선호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금리도 아마 지금 이제 그죠? 그래서 아마 금리도 좀 내려올 모양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주식시장이 로켓 발사대에 앉아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얘는 보니까 주식시장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얘는 보니까 이 선 깨면서 아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들도 아마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다고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몇 달 동안 버티다 지금 올라온 거라서 여기서 야 이제 금리 상승의 추세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그건 아닌 것 같지만요. 아무튼 이 금리가 지금 삼각 수렴형으로 조정 나오는 게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위험자산 선호가 일어나면서 금리도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도 비리비리한 이런 모습들 전형적인 어쨌든 뭐 위험자산 선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서 어젯밤 금요일날 미국의 모습이었던 거고요. 이번 주 이제 한국장이 넘어왔는데 한국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번 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솔직히 아무튼 오늘 아침 월요일 날 이제 갭이 어디서 뜨냐를 이제 나름 좀 신경 써서 보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이 어디서 넘어가느냐, 갭이 어제 고점 부근에서 시작하거나 어제 고점 막 넘어서 시작을 하면은 이번 주부터 솔직히 바로 폭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갭이 애매한 자리에서 떠가지고 오늘 뭐 넘어가지는 않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콜옵션들 봐도 프리미엄에 안 붙더라고요. 급등하는 날에 이게 앞으로 오버슈팅 강하게 줄 거면 콜옵션들이 막 갭 상승을 좀 묘하게 많이 하는데 오늘 아무튼 갭 상승도 그렇게 폭이 뭐 크지도 않은 거 보니까 오늘 당장 뭘 보내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건 뭐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여기 정고점 435, 430 요 부근에서 이제 매물 소화하겠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버슈팅으로 갈 거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시세 나와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빨리 쏴 올려야 되는데 오늘 일단 쏴 올리진 않았으니까 아마 만기 준대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이번 주에 그냥 비리비리하게 끝내지 않을까 보니까 이 콜옵션들을 21선 위에 올려놓고 당장 갈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은 이번 월물에서 보니까 콜 대박 시세를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오늘 좀 들기 시작하긴 했어요. 여기서 일주일 정도 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옵션들도 걸레짝 나겠죠. 당연히 풋도 죽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또 양매도로 또 가는 거 아니야? 콜옵션을 21선 위에 올려놨지만 발사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도 여기서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재미없게 또 사람들 마음만 들었다 놨다 하게 또 양매도를 또 이번 주에 해보겠다는 게 생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21선 위에 올려는 놨지만 당장 누르면 날아갈 수는 있지만 안 누르겠다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발사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만기 주니까 뭐겠습니까? 이번 주에 만기 주니까 뭐 낙폭 과대 느낌이 나는 풋옵션을 뭐 살짝 살려주거나 아무래도 뭐 얘가 435, 430에서 조정 나온다고 하면은 풋옵션 조금 살려줄 가능성은 있겠어요. 그렇다고 풋옵션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하방 베팅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콜옵션이 좀 비싸니까 콜을 밟는 과정에서 풋이 조금 튀어나올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거기에 베팅하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래서
아, 21선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얘 이거 이번 월물에는 그냥 얘도 죽여버리고 풋도 죽여버리고 양매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월요일 아침인데 좀 해봤어요. 예. 어쨌든 당장 발사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제 코스피에서 일단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말씀 안 드린 게 주봉상에서 430을 돌파한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일단 주봉상에서 보면은 430을 지난주에 돌파한착했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 그림 좀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 코스피 지난 한 6개월, 올해 6개월 동안에 430이란 자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3이란 자리를 한 번이라도 좀 속 시원하게 몸통으로, 턱걸이 말고 몸통으로 안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올해. 근데 보시면 지난주에 안착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아마 지난주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죠. 430 돌파했어요. 다만 이제 이 자리가 워낙 이제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으로도 몸통으로 몸통으로 돌파 한착했으니까 뭐 제 생각에 이렇게 뭐 좀 되돌릴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쨌든 중요한 신호로 보긴 봐야 됩니다. 430.3이라는 자리를 거의 뭐 6개월 만에 돌파 한착했고, 이렇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겠다는 가능성이 일단 기술적으로 봐도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봉상에서 볼린저 밴드도 다 모아놨거든요. 주봉상에서도 변동성 다 죽여놨어요. 이렇게 죽여놨죠. 이렇게 죽여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변동성 확대하기 직전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걸 째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째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보니까 이번 주는 430 돌파 안착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을 좀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 정도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주말 동안에 리플들을 보니까 다들 이제 미국이 금요일 날에 워낙 급등 마감을 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드릴 이야기들은 일단 뭐 다 일단 드려놨어요.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분명히 뭔가 옛날하고 조건들은 다르긴 다르다. 옛날에 공매도가 없었을 때, 또 그리고 옛날에 중국과 미국에서 열심히 유동성을 공급할 때,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때, 지금은 공격적으로 공급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테이퍼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뭐 달러 인덱스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 달러 인덱스 이야기는 뭐 원달러 환율하고 연관시켜도 되겠죠. 환율이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긴 드렸습니다. 옛날에 뭐 줄줄이 아래로 계속 계속 신저가 쓰던 그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물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게 당장 살아나겠다는 모습은 아닌데, 최소한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옛날과 다르게 좀 이제 옛날과 다르게 지지선들이 좀 많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뭐 환율을 보나 뭐 아니면은 뭐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어떤 중국이나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걸 보나, 아니면은 뭐 공매도 시행됐다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보면은,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이게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마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냐. 11월처럼 그렇게 빡시게 오를 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1월처럼 빡시게 오르기는 11월 달에 갖췄던 조건들이 일단 세 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르더라도 좀 옛날과 같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이게 그런 조건을 끼고, 그런 불리한 조건을 끼고 만약에 얘가 이제 오버슈팅을 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슈팅을 하면 이 고점은 높아질 거라고 봐요. 이 고점은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 기술적 분석을 해보시면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은 높아질 수 있고 뭐 종가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고점은 돌파할 수 있지만 그 내부의 사정도 좀 찾아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고점은 높아지더라도 안에서 병들면은 안에 있는 다른 지표들이 못 따라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이버전스라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 이번에 올라봐야 뭐 아마 그런 지표들이, 여기 있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냥 요즘에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 이격도 같은 거, 241선과 이격도 이런 거 보면서, 워낙 지금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어떤 큰 변곡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2011년, 2010년도 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고점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런 지표들이
아마 제 생각에 눈에 띄게 낮아질 거예요. 지금 얘 고점이 뭐 150 가까이 갔었는데 이번에 고점 얘가 올라도 아마 150 근처가 아니고 여기 어딘가까지밖에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디선가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뭐 어디선가 슈팅이 막 나와갖고 음봉이 나왔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선가 뭐 지금까지 보합이나 조용히 올라가다 갑자기 갭상승 빡 해갖고 무리하게 오르는 날인데 어떤 고점의 징후를 보이는 그런 날인데 얘가 이격도나 이런 지표들이 다이버전스가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벌어진다. 야, 뭐 적어도 고점 돌파했으면 140, 150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뭐 130대까지까지 못 간다. 이러면은 이제 야 이거 이제 그러면은 고점은 높아졌지만 이거 안에서 골병 들었구나라고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뭔가 베팅해볼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지금 급등해서 변동성 나오면 숏 보는 게 지금 차라리 그 오버슈팅 나오는 숏 보시는 분들께 훨씬 마음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런 점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튼 뭐 목표치에 관련돼서 그래도 뭐 조금 이야기 좀 해보는 건데 아무튼 고점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속에 골병이 들어갔고 이 지표들이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시장이 좀 꺾일 것 같다라고 뭐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 또한 일주일 반 거의 뭐 2주 전부터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한 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이런 얘기 하긴 했거든요. 분명히 그때 똑같이 고점은 높아질 수 있는데 분명히 안에 지표상으로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그때가 아마 숏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물론 근거는 없어요. 이건 그냥 저만의 뇌피셜일 뿐인데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인 것 같다. 옛날에 계속 금호석유 말씀드리면서 제가 2010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2011년에 금호석유가 날아가길래 저걸 추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다.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오버슈팅 할 것 같긴 한데 저걸 추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추종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 그때 드렸고 일단 뭐 계속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에요. 지금 뭐 오늘 뭐 고점이 뭐 높아졌다. 오늘 뭐 지수가 435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오늘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튼 여전히 애매한 자리에 와 있어요. 여전히 애매해요. 여기 차라리 슈팅이 나오면 안 애매해지는 겁니다. 슈팅이 나오면 확실해지고 여기서 차라리 어딘가에 붕괴시키면서 확 꺾이면 그것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아무튼 뭐든 하기 애매하다라는 이야기 뭐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한번 잘들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생각할 시간들은 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추종을 하시고 싶으면 추종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난 기다리겠다 하시면 뭐 기다리시거나 지금 기존 숏 보유자 분들도 한번 뭐 생각해 보실 시간 이번 주에 당장 발사 버튼 누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긴 있겠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